67세 김서연의 머니게임. 프롤로그. 엄마,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민망해요. 아들 정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강남 한복판 고급 레스토랑. 정우의 스타트업 투자 설명회 자리에 서였다. 내가 요즘 테슬라 주식이 조금 과열된 것 같은데 라고 말을 꺼내자 며느리 수진이 먼저 킥킥 웃었다. 어머님, 요즘은 다 디지털이에요. 어머님 세대는 뭐 이해해 드려야죠. 그리고 아들이 확인 사살을 날렸다. 67년을 살아온 내 인생을 한마디로 매장시키면서 나는 조용히 물잔을 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40년 전 서울대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촉망받는 애널리스트로 일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결혼과 함께 모든 걸 포기했지만 혼자만은 그 누구도 모르게 계속해왔던 일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 그만 숨기자고. 한 장. 숨겨진 천재. 1977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김서연 양, 우리 회사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졸업식 날 한국투자증권 임원이 직접 찾아왔다. 수학과에서 4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수석을 유지한 나에게는 여러 회사에서 러브콜이 왔지만 금융회사 제안이 가장 흥미로웠다. 숫자와 패턴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증권 분석가로 시작해서 펀드 매니저까지 장래가 촉망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금융계 생활. 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수학 공식처럼 읽어냈다. 주가 변동 패턴에서 숨겨진 규칙성을 찾아내고 시장의 흐름을 예측했다. 동료들은 나를 천재 애널리스트라고 불렀다. 하지만 1982년 태호와 결혼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여자가 밖에서 그렇게 돈 얘기하고 다니는 게 보기 좋지 않아. 이제 집에서 애만 봐도 되잖아. 남편의 한마디에 5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했다. 당시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다. 아이들이 잠든 새벽, 나는 경제신문을 펼쳤다. 남편이 출근한 후엔 증권방송을 틀어놨다. 시장이 열리는 시간이면 공중전화 부스에서 증권회사에 전화를 걸어 매매 주문을 냈다. 부인, 정말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증권회사 직원도 신기해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운 좋은 아줌마 정도로 생각하게 두었다. 남편 몰래, 자식들 몰래. 40년 동안 나는 계속 공부했다. 워런 버핏의 책을 읽고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투자 이론을 익혔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는 블룸버그 터미널 사용법까지 독학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1982년 결혼할 때 100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는 2024년 50억 원이 되어 있었다. 연평균 20%가 넘는 수익률. 웬만한 펀드 매니저도 흉내낼 수 없는 성과였다. 하지만 가족들은 몰랐다. 나를 그냥 집만 사는 운 좋은 아줌마로 여겼다. 2장. 무시의 시작. 엄마, 투자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 정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하면서부터였다.
컴퓨터를 다루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아들을 보며 나 같은 구세대는 이제 뒤처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나 보다. 요즘은 다 온라인이에요. 엄마가 뭘 알아요? 딸 민주도 공인회계사가 되면서는 나에게 엄마, 세금 문제는 제가 처리할게요 라고 했다.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왠지 서운했다. 내가 세무사 시험 교재까지 사서 공부했다는 걸 모르니까. 결정적이었던 건 며느리 수진이 집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였다. 어머님, 요즘 자산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해요. 개인이 혼자 하기엔 시장이 너무 복잡해졌거든요. 외국계 컨설팅 펌에서 일하는 수진은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경제 문외한으로 규정했다. 명절 때마다 어머님은 옛날 방식만 아시니까 같은 말을 반복했다. 정우도 점점 아내 편을 들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이제 AI 시대인데 감으로 투자하면 안 되죠. 감으로? 나는 입을 다물었다. 40년간 쌓아온 분석 데이터와 체계적인 투자 철학을 감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적금이나 넣으세요, 엄마. 안전하게. 안전하게라. 내가 매일 밤 연구하고 분석해서 만들어낸 50억 원의 자산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3장. 아버지의 편지. 2024년 3월 남편 태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더 주겠니? 라고 말하고는 그게 마지막이었다. 장례식장에서도 아이들의 걱정은 똑같았다. 엄마 혼자 어떡하지? 돈 관리도 못하는데 은행에 맡겨야 하나? 아니면 펀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쓰러웠다. 마치 경제관념 없는 노인네를 걱정하는 것처럼.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금고 열쇠를 발견했다. 은행 대여금고 말고 집에 몰래 설치해둔 작은 금고였다. 남편도 나 몰래 뭔가 숨기고 있었나? 금고를 열자 편지 한 통이 나왔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먼저 갔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1985년 당신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고 할 때 내가 무시했던 걸 후회했다. 그 주식이 지금 얼마가 됐는지 알고 있거든. 당신이 새벽마다 신문을 보고 컴퓨터 앞에서 숫자를 계산하고 투자서를 읽는 모습을 다 봤다. 아이들이 잠든 후 몰래 증권사에 전화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막지 않았냐고? 당신이 행복해 보였거든. 숫자와 차트를 보고 있을 때의 당신은 27살 그 똑똑했던 애널리스트 그대로였다.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줘라.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숨길 필요 없어. 당신이 진짜 전문가야. 태호. 편지를 읽고 나자 눈물이 났다. 40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금고 안에는 편지와 함께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내 명의로 된 계좌들,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정확한 자산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총 자산 50억 3천만 원. 남편은 내가 40년 동안 만들어낸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했다. 4장. 마지막 모욕. 남편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후 정우가 찾아왔다. 엄마,
우리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정우는 투자금 유치에 실패했다고 했다. 5억만 빌려주세요. 꼭 성공시킬게요. 나는 정우의 사업 계획서를 달라고 했다. 투자하려면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엄마가 뭘 알아요? 그냥 저 믿고 빌려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며칠 후 받은 사업 계획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시장 분석이 엉성했고 재무 계획은 허술했다. 경쟁업체 분석도 비상적이었다. 정우야, 이 사업은 엄마, 요즘 스타트업이 어떤지 알아요? 가만히 계세요. 일주일 후 정우는 수진과 함께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지인들을 초대해서 투자를 받겠다는 것이었다. 엄마도 오세요. 어차피 5억 투자하실 거잖아요. 설명회 자리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다. 요즘 테슬라 주식이 조금 과열된 것 같은데 전기차 시장 전망이. 수진이 먼저 웃었다. 어머님, 테슬라요? 어머님이 테슬라를 알아요? 그리고 정우가 확인 사살을 날렸다. 엄마,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민망해요. 민망하다고? 내가 테슬라 IPO 때부터 분석해서 주식을 사두었다는 걸 모르는 아들이 나를 민망하다고 했다. 내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까지 팔로우하면서 테슬라 동향을 체크한다는 걸 모르면서 어머님 세대는 뭐 이해해 드려야죠. 요즘은 다 디지털이니까. 수진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동조했다. 그들 눈에 나는 그냥 경제 모르는 노인네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 그만 숨기자. 40년 동안 쌓아온 실력을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낸 50억 원의 자산을 모든 걸 보여주자. 5장. 반격의 시작. 다음 날 아침 나는 정우에게 전화했다. 사업 계획서 다시 보내줘. 투자 결정하기 전에 정확히 분석해 볼게. 엄마, 왜 이러세요? 그냥. 정우야, 5억이 작은 돈이야? 정우가 사업 계획서를 다시 보내왔다. 이번엔 더 자세히 분석했다. 첫째, 시장 분석이 잘못되었다. 정우가 진출하려는 AI 기반 개인 비서 서비스 시장은 이미 구글, 아마존, 애플이 장악하고 있었다. 후발주자가 경쟁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둘째, 재무 계획이 현실성이 없었다. 개발 비용은 과소 추정하고 매출은 과대 추정했다. 1년 차 매출 10억. 근거가 전혀 없었다. 셋째, 경쟁사 분석이 피상적이었다. 이미 유사한 서비스로 실패한 스타트업이 20곳 넘었는데 그 실패 원인 분석이 전혀 없었다. 나는 A사 용지 10장짜리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정우의 사업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데이터와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우가 당황했다. 투자 검토 보고서야. 아들 사업이니까 더 꼼꼼히 봤지. 엄마가 이런 걸 언제? 40년 전부터 해왔는데.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정우의 사업이 3년 내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시장 점유율, 고객 확보 비용, 개발 난이도, 경쟁사 현황을 모두 분석해서 말해줬다.
그리고 이미 유사한 사업으로 실패한 회사들이 여기 있어. 나는 파일 하나를 더 넘겼다. 지난 3년간 AI 개인 비서 분야에서 실패한 스타트업 20곳의 리스트와 실패 원인 분석이었다. 정우는 말을 잃었다. 엄마, 이걸 언제 다 어제 밤에 했어. 옛날엔 이런 분석을 직업으로 했거든. 수진도 보고서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님이 언제부터 이런 걸? 1977년부터. 내가 서울대 수학과 수석이었던 건 알지. 한국투자증권에서 애널리스트 했던 것도 두 사람 모두 처음 듣는 얘기였다. 결혼하면서 그만뒀지만 공부는 계속했어. 40년 동안 6장 정체성 공개. 일주일 후 나는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은행에 가자. 정우와 수진 그리고 딸 민주까지 모두 데리고 강남의 시중은행 VIP실로 갔다. 어머니, 갑자기 왜? 내 통장 잔고 좀 보여드릴게. 나는 담당 직원에게 자산 현황을 출력해달라고 했다. 김서연 고객님의 총 금융 자산은 28억 7천만 원입니다. 부동산까지 합치면 50억 3천만 원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이게 어떻게? 40년 동안 투자했으니까. 나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1982년부터 시작한 투자. 매년 20%가 넘는 수익률, 부동산 투자 타이밍,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삼성전자는 1985년부터 샀어. 현대차는 1998년 외환위기 때, 네이버는 2002년 상장 직후, 카카오는 2014년부터, 테슬라는 2019년부터 사기 시작했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울었다. 그럼 어머님이 우리 집 자산을 전부 내가 만든 거야. 내 남편 월급으론 강남 아파트 사는 거 불가능했을걸? 민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믿었겠니? 어차피 운 좋은 아줌마 정도로 생각했을 텐데. 정우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엄마가 정말 응, 내가 진짜 전문가야. 40년 동안 숨기고 있었지만 7장 새로운 출발. 그날 밤 나는 결정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자고. 다음 날부터 부동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강남 아파트는 팔고 제주도로 이사하기로 했다. 아이들과 떨어져 살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로 했다. 엄마, 갑자기 제주도는 왜? 거기서 유튜브 할 거야. 유튜브요? 투자 교육 채널. 67세 김서연의 머니 토크라고. 정우와 수지는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50억을 만든 사람의 결정을 누가 말릴 수 있겠는가? 제주도 성산일 출봉 근처에 작은 독채를 샀다. 바다가 보이는 깔끔한 집이었다. 그리고 컴퓨터와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 첫 번째 영상 제목은 이랬다. 67세 할머니가 40년간 50억 만든 방법 대공개. 조회수가 폭발했다. 하루 만에 10만 뷰, 일주일 만에 구독자 5만 명. 댓글들이 재미있었다.
완전 사기 아닌가요? 할머니가 50억을 증명 좀 해보세요. 통장 인증샷 올려주세요. 나는 두 번째 영상에서 실제 계좌 화면을 보여줬다. 물론 계좌 번호는 가렸지만 잔고는 그대로 보여줬다. 그 다음엔 난리였다. 미쳤다. 진짜네. 이분 포트폴리오 좀 공개해주세요.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매주 2편씩 올리는 영상마다 조회수가 50만을 넘었다. 3개월 만에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책 한 권 써보시겠어요? 67세 할머니의 50억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8장 진정한 화해. 책이 나온 지 한 달 후, 딸 민주가 제주도로 찾아왔다. 엄마, 미안해요. 민주는 울면서 사과했다.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민주를 안아줬다. 괜찮아. 나도 숨기고 살았으니까. 엄마, 투자 철학 배우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시작된 게 모녀 투자 세미나였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제주도에서 소규모 투자 교육을 하는 거였다. 민주가 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보태고 내가 투자 경험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주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정우는 아직도 연락이 없었다. 자존심이 상했나 보다. 50억을 만든 엄마 앞에서 5억 투자해달라고 했던 게 창피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민주를 통해 들은 바로는 정우가 몰래 내 유튜브를 챙겨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내 조언을 참고해서 사업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도 했다. 아직 직접 사과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인정은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에필로그. 1년 후, 내 책 67세 할머니의 50억 만들기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유튜브 구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여러 증권회사에서 자문위원 제안이 들어왔다. 40년 만에 다시 받는 금융계의 러브콜이었다. 김서연 선생님, 저희 회사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선생님이라니. 기분이 좋았다. 제주도 집 앞 바다에서 일출을 보며 생각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내 정체성을 찾았다. 희생하는 어머니, 내조하는 아내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로서의 나를. 능력을 숨기고 사는 건 거짓된 겸손이다. 전문성이 있다면 당당해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여자라고, 죽으라고 숨길 이유는 없다. 오늘도 유튜브 댓글에 이런 메시지가 달려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투자 공부 시작했어요. 60세인데 너무 늦었나 했는데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정우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오랜만에 제주도 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언제든 와. 기다리고 있을게. 67세.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능력을 숨기는 것은 거짓된 겸손이다. 전문성이 있다면 당당해야 한다.